이번 강의에서는 함수를 사용하기에 앞서 꼭 알아두어야 할 연산자의 종류 및 참조 변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은 표 혹은 문서를 작성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되지만 계산 작업을 수행하는 용도로도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따라서 여러 연산자의 종류와 사용법을 알아두면 보다 간편하게 수식을 작성하여 문서를 자동화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화면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산술, 논리, 연결,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구분이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산자는 아무래도 산술 연산자 부분이죠. 더하기부터 나누기까지의 연산자 그룹으로 쉽게 계산기를 두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산술 연산의 경우 일반적인 연산 규칙이 엑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연산자 간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수행하고자 하는 산술 연산의 경우 괄호로 우선순위를 지정해 주어야만 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곱하기가 먼저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가 수행이 돼요. 그래서 1 더하기 4가 되니까 5가 되는 것이죠. 근데 산술연산의 경우도 모든 연산자보다 괄호가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3에 2가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6이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논리연산자의 경우는 다른 말로 비교연산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크다, 작다, 비교하는 역할이기 때문이죠. 이 연산자의 경우 연산자 앞, 뒤의 값 혹은 수식을 비교하여 true와 false와 같은 논리값으로 반환하여 표시합니다. 논리연산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함수의 인수로 사용이 되거나 데이터 분석 작업 시 조건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결연산자의 경우는 서로 다른 유형의 객체를 연결하여 표시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쉽게 스티커처럼 연산자를 기준으로 앞, 뒤에 있는 객체를 붙여 표시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10 연산자 10 이렇게 적고 엔터를 치면 1010과 같이 두 숫자가 이어져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간단하죠? 이건 문자열을 연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과 하세요를 연결을 하게 되면 최종 결과값은 안녕하세요와 같은 한 문장으로 표기가 되게 됩니다. 예제로 적어두지는 않았지만 셀이나 수식 등과도 연결하여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것은 셀 참조 변환입니다. 셀 참조라는 것은 수식 안에서 셀 주소를 어떤 형태로 사용할지를 선택하는 것으로 쉽게 고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조의 형태를 바꿀 때는 키보드 상단에 있는 기능키 중 F4번 키를 눌러 변환을 하게 됩니다. 엑셀에서 셀의 수식을 입력을 한 뒤 일정 방향으로 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 채우기 드래그를 많이 사용하게 되시죠. 이 경우 대부분 상대 참조 형태를 사용하게 됩니다. 상대 참조는 행과 열이 모두 바뀔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하, 좌우 이동이 모두 가능합니다. 절대 참조의 경우 셀 주소 앞뒤에 달러 표시가 붙게 되는데 쉽게 달러 표시가 붙게 되면 고정이 된다, 묶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절대 참조는 행과 열이 모두 묶였기 때문에 해당 셀에서 전혀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특정 셀로 고정이 되는 것이죠. 혼합 참조의 경우 달러 표시의 위치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행 앞에 달러 표시가 붙게 되면 좌우 이동은 가능하지만 상하 이동은 불가능하고 열 앞에 달러 표시가 붙게 되면 상하 이동은 가능하지만 좌우 이동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글로만 설명을 들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죠. 지금부터는 간단한 예제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상의 초록색은 산술연산, 주황색은 논리연산, 노란색은 연결연산자 관련 문항입니다. 사용해야 하는 수식은 제목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매출부터 계산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항상 수식, 연산의 시작은 equal, 똑같다 기호로 시작이 됩니다. 자, equal이 들어가야 엑셀아, 나 지금부터 수식 사용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이런 의미가 되게 되고요. 자, equal이 들어간 순간부터 내가 쓰거나 찍어주는 모든 값들은 엑셀이 인수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작업하고자 하는 매출은 수량과 단가의 곱으로 계산이 되게 되는데, 자, 보여지는 모든 수량 범위를 다 잡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자, 해당하는 행에 해당하는 거 하나만 딱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곱하기 작은 별, 자, 역시나 보이는 단가도 다 잡으시는 것이 아니라 같은 행 라인에 해당하는 거 하나만 딱 찍어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 둘 다 상대 참조 상태인 거 확인되시죠? 자, 한마디로 내가 아래쪽으로 5칸이 내려가면 더불어 따라 5칸이 밀려 내려가게 돼요. 같이 움직이게 되니까 여러 번 작업하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연산을 예쁘게 작업을 하시면 나머지는 클릭 드래그, 자동 채우기를 이용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참조를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시면 수식 완성이 굉장히 빠르고 편리하게 마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자, 수식 작업을 하실 때 엔터키를 쳐서 마무리를 하시게 되면 셀이 아래로 이동이 되게 되거든요. 자, 근데 만약 작업하시는 수식에서 컨트롤 키가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엔터 키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현재 작업하고 있는 수식 셀 안에서 마무리가 돼요. 자, 화면처럼 셀이 아래로 이동하질 않아요. 자, 이렇게 되면 수식을 복사하기 위해서 수식 셀을 재선택하는 단계가 하나 줄어들게 됩니다. 자, 실제 제 화면을 보시면서 작업을 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른쪽 끝에 붙어있는 작은 점 쪽으로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자, 날씬한 형태로 까만 플러스 모양으로 마우스 커서가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때 클릭 드래그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남은 빈칸을 수식으로 메꿔주시기만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수수료를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수료는 여러분이 방금 구하신 매출에다가 상단에 보이는 수수료율 10%를 곱한 값으로 작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수식의 시작은 이퀄이고요. 자, 앞에 보이는 매출에 해당하는 거 클릭 선택해 주시고요. 자, 곱하기 작은 별, 자, 역시나 보이는 수수료율 10%를 찍어 줄게요. 자, 단 지금처럼 둘 다 상대 참조로 수식이 작성이 되게 되면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내가 아래로 5칸 내려가면 보이시죠? 수수료율도 같이 따라 내려가게 돼요. 자, 매출이 같이 움직이는 건 너무 좋죠. 근데 수수료율 10%에 해당하는 건 모든 매출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돼야 하는 부분이지 이런 식으로 값이 바뀌면 안 되겠죠. 자, 이럴 때 사용하기 좋은 게 절대참조 F4번 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수식세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알파벳 G, 열이죠. 자, 숫자 1, 행이에요. 자, 중간에 클릭, 커서를 삽입을 해주시고 자, F4번 키를 눌러주시면 앞뒤로 달러 표시가 붙게 됩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건 고정이 되었다, 묶여졌다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컨트롤이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엔터를 쳐주시면 수식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클릭 드래그 당겨서 빈칸을 메꿔주시면 자, 앞서랑은 다르게 자, 매출은 이동은 하지만 수수료율은 고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듯 상대 참조랑 절대 참조를 적절하게 섞어서 잘 사용을 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수식 마무리를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어서 담당자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담당자는 앞에 입력되어 있는 성명 필드와 직급 필드를 연결해서 한간이 부장, 이회원, 사원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연산의 시작은 당연히 이퀄이고요. 자, 앞에 보이는 한관이 찍어주시고 야, 나 연결할 거야 의 개념인 연결연산자 AND
삽입해 주시고 자 뒤에 있는 부장하고 찍어 주시면 돼요. 한간이하고 연결하겠다 부장을 중간중간 더하기 사용하시듯 연결연산자 엔드를 적어 주시면 돼요. 자 컨트롤이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엔터키 쳐주시면 한간이 부장처럼 마무리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 클릭 드래그 당겨 마무리 지어주시면 마무리가 됐고요. 관리 지점은 조금 응용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역시나 수식의 시작은 이퀄이고요. 자, 앞에 보이는 지점 찍어줄게요. 자, 거기에 연결을 하겠다. 뭐랑? 대리점이라는 한글하고. 단 대리점이라는 건 지금 눈에 보이는 값이 아니죠. 내가 같이 표시하기 위해 자판으로 직접 적어줄 거예요. 자, 이거 표시 형식 때도 한번 언급 드렸었는데 내가 엑셀에서 자판을 이용을 해서 표시하기 위해 직접 적을 때는 양쪽에 반드시 쌍따옴표를 붙여주셔야 해요.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대리점이라고 오타 주의하시면서 예쁘게 적어주시고 자, 엔터 쳐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자, 서울 대리점과 같이 결과가 표기가 됩니다. 자, 만약 서울 띄고 대리점 중간에 띄어쓰기를 좀 넣어주겠다 하시면 마찬가지로 대리점 대자 앞에 커서 삽입하시고요. 자, 정말로 띄어쓰기 한 칸을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서울 띄고 대리점과 같이 결과 표시가 되게 되고요. 자, 만약 앞에 있는 담당자 필드 있죠. 자, 여기에도 한간이 띄고 부장을 넣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비슷해요. 자, 한간이 다음에다가 야 나는 연결할 거야 해주시면 돼. 뭐를? 띄어쓰기를. 그래서 쌍따옴표 사이에다가 띄어쓰기 한 칸을 이렇게 담아주시기만 하면 한간이 띄고 부장과 같이 결과값이 바뀌어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엑셀에서는 띄어쓰기도 문자 취급이 되기 때문에 쌍따옴표 안에서 작업 이어가시면 되세요. 자, 마지막으로 비고 라인 작업을 해볼 텐데 자, 비고는 논리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논리연산자는 쉽게 엑셀한테 질문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엑셀한테 야 엑셀아 자, 혹시라도 앞에 있는 매출이 목표액보다 크거나 같냐?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럼 엑셀은 맞아 혹은 아니야 라고 답변을 해주게 돼요. true 혹은 false 값으로 결과가 표기가 되게 되는데 지금 화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과가 true 혹은 false로 나오게 되면 저희가 추후에 작업을 하게 될 논리 함수 범주와 연결해서 작업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오른쪽 비고 확인을 보시면 비고의 결과가 true인 경우는 목표 달성이라고 표시가 되고 아닌 경우에는 공란으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렇듯 논리 함수하고 논리 연산자를 사용을 하면 다양한 형태의 자동화 서식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예제를 통해 자주 사용 가능한 연산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 학습한 내용을 예제 파일을 통해 작업하시면서 복습해 보시고 자, 적용 가능한 예제들은 실무 서식에 바로 적용해 보시면 강의를 진행하시면서 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